글은 아는 것으로 쓴다. 아는 만큼 잘 쓸 수 있다. 아는 게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글이다. 근데 그거를 뭔가를 알려면 아는 통로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질문과 관찰입니다.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질문하고 관찰해야 된다. 질문은 알고 싶어하는 욕구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죠. 내가 나한테 묻고 이렇게 답을 얻는 거죠. 관찰은 밖에 있는 것을 봄으로써 아는 거죠.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고 저는 그 글쓰기의 많은 부분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다. 또 관찰만으로는 안 된다.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이제 저는 그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고, 이것의 이제 공통점은 호기심입니다.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고 이제 관찰을 하죠. 우선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우리 그 사회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이제 글쓰기의 어떤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질문,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? 저는 우리 사회가 질문이 좀 없는 사회가 아닌가. 질문을 두려워하는, 저부터도 그렇거든요. 제가 이제 강의를 가도 질문들을 안 하죠. 근데 제가 강의 듣는 입장이 되면 저도 질문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두렵죠. 두려운 이유는 첫 번째, 질문을 한다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를 밝히는 거죠. 모르는 게 죄가 아닌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나서야 되는 거죠.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.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댄다고 하잖아요.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드는 게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. 나서는 행위니까. 근데 그 나섰을 때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귀찮아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건 좀 네가 알아서 해라.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냐, 이럴 수 있거든요. 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. 질문. 더 결정적으로는 질문을 하면 말대꾸하고 토다는 것 같아요. 그거 맞나요? 그래도 되나요? 이건 다른 말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.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. 이런 말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질문은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.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 끝날 때 한번 질문 기회가 주어지죠. 근데 정작 모르는 친구들, 질문이 필요한 친구들은 질문하지 않죠. 공부를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조차도 거의 질문이 없죠. 일단 질문에는 여러 이제 종류가 저는 한 4-5가지 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, 모르는 걸 묻는 질문.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.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궁금해서 못 견디는 친구들. 그래서 막 검색을 하고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는 친구들. 근데 옆에서 그런 친구 있으면 좀 귀찮죠. 두 번째 질문은 의문을 갖는 거죠. 왜라고 묻는 거죠. 그게 왜 그런지, 이유가 뭔지, 원인이 뭔지,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, 목적이 뭔지,
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왜? 이것 역시 좀 짜증나죠. 그냥 하라면 해. 뭐 이렇게 말이 많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왜라고 묻는 거, 이거는 글쓰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유나 원인 뭐 이러는 걸 묻는 의문을 갖는 거,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세 번째는 반문입니다.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거르는 거죠.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건 선생님 말씀이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해 보는 거죠. 검증해 보는 겁니다.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런 반문.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고요. 네 번째 질문은 자문자답 질문입니다. 이거는 거의 저는 이런 질문이 우리가 보통 뭘 사고한다, 궁리한다, 판단한다, 이런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다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죠. 자기 답을 구하는 거니까.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? 이렇게. 또는 일기를 쓸 때 오늘 내가 뭘 했지? 뭐 기획문을 쓸 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? 또는 어떤 뭐 수필을 쓰건 뭐를 쓰건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? 이렇게 묻지 않고 글 쓸 수 없잖아요. 질문 없이 글 쓸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전부 자문자답입니다. 자기 생각을 찾는 거죠. 찾으려면 물어야죠. 사실 글쓰기는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. 나 혼자 나에게 자문자답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질문에 답해 주는 거죠.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.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? 거기 무슨 문제 없냐? 어떻게 하면 해결돼? 좋은 아이디어 없어?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알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하면 가엾지 않은 데를 긁는 거예요. 그게 원하는 글이 아니죠. 뭐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, 알고 싶어하는 거,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글이 좋은 글이다.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,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죠. 이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? 이명박 대통령 때 G20 정상회의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면서 좀 끝까지 질문을 안고 버텼죠.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질문을 하는 게 기자들 일인데 질문을 하는 기자들, 한국 교육이 아주 우수하고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내내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직장은 유토피아다.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직장 생활에서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. 다 알면 일이 끝나요.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돼요. 모르는 거에서 아는 걸로 나아가는 과정이 일이라는 거죠. 근데 그 모르던 상태에서 아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, 또는 어떤 그 불안감과 답답함 이런 거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이죠. 묻는 거죠. 자기한테도 물론 묻지만 윗사람에게도 묻고 동료에게도 묻고, 질문을 통해서 일이 빨리 효율적으로
더 좋은 결과를 내면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, 일을 하는 본인도 덜 답답하고 덜 불안할 수 있는 길이고. 그래서 묻지 않는데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? 일단 질문이 먼저죠. 질문이 살아나고 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것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질문이 살아나야 된다. 우리가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.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, 사람은 질문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. 원래 인간은 그게 이제 생존 본능 같은 거잖아요. 아는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도 그래서 이제 발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디에 뭐가 먹을 게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이런 걸 알아야 살아남죠. 그래서 물어보죠.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? 이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겠죠.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고 행복한 거를 많이 하게 되죠. 질문했을 때 뭔가 행복으로 더 가까워지니까 질문을 더 했을 테고,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남았을 테고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답을 찾으면 기분이 좋아요. 모르던 걸 알면 기분이 좋아요. 어렸을 때는 다들 행복하죠.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나 생각해 보면 항상 궁금하고 호기심에 차 있었고 늘 알고 싶었고 하루하루가 신기했고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게 시큰둥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러면서 힘들어해진 거죠. 호기심에 차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죠. 대표적으로 연애 감정이 그렇잖아요.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궁금증이죠.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. 헤어지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. 그런 것들이 커지면 그리움이죠. 그게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 궁금하지 않죠. 그러면서 가슴도 뛰지 않죠. 그러니까 궁금하다, 알고 싶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거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. 저는 그거를 결정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,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또는 말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, 글쓰기의 본질은 뭔가,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. 그걸 알고 싶어요. 그걸 뭐 책을 보다가 또는 어디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어떤 팁을 얻고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,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. 그래서 이 궁금증, 그건 이제 연애할 때 가졌던 감정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. 그런 호기심이고. 그래서 더 공부를 막 해보고 싶고 대학원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결국 이런 호기심, 궁금증에서, 질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쓰시려면 보고서를 하나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상사의 질문이 뭘까? 상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, 그 질문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다. 그런 어떤 회사에서 쓰는 글이 아니고 내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뭘 알고 싶을까? 뭐가 궁금할까?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. 그게 이제 결국 질문이다. 예를 들어서 자기 자서전 하나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한 100개 정도 자기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, 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언제였나? 내가 가장 기뻤던 때,
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은 또 누구였나?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쓰는 게 결국 자서전이고 이제 책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질문이 먼저라는 생각이고요. 답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때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. 근데 답은 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. 검색하면 되고 다 답은 있어요. 질문이 중요하죠.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하죠.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묻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이 살아나야 된다.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강조하고 뭐 하브루타 교육을 시켜서 이 질문이라는 게 권위에 눌려서 이렇게 망설이고 이래서 이제 못하는 거니까 뻔뻔해지고 당당해져라. 모르면 물어라. 의문을 가지면 의문을 제기해라.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그 무슨 후츠파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. 학교에 가면 하브루타 교육, 뭐 토론식 교육, 토론이라는 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궁금한 걸 알려고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해보고 반문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저는 글쓰기 또는 말하기에서 중요하다. 이걸 이제 하나 말씀드립니다.